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KPX가 많이 깔려 있으면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부채 쪽에서 차입금이 많으면 요거는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산 쪽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많이 깔려 있으면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인즉슨 우리 차입금을 빌리면은 거기서 무슨 비용이 발생하냐면 이자가 발생하고, 유형, 무형자산 KPX에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잖아요. 요게 전형적인 고정비거든요. 그럼 레버리지가 높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탑라인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움직일 때 고정비가 많이 깔려 있으면 맨 아래쪽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이 매출 변동폭에 따라서 이익이 움직이는 포션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고정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많이 안 따라붙으면 이익이 확 늘고, 매출이 감소해도 비용이 따라 안 주기 때문에 적자폭은 커지고, 그래서 이걸 보통 이 재무에서 탑라인이 움직였을 때 맨 아래쪽 이 당기순이익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이제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을 한다라는 말을 통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재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변동비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인데, 반도체는 고정비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차입금을 빌려서 KPX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매출이 움직임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산의 효율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우리 자산의 우리 대동맥줄기, 요게 얼마나 서큘레이션이 잘 돌아가는지 요 분석을 우리가 기업 가치평가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포인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이 대동맥줄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리소스, 저는 대동맥줄기라고 표현했었죠. 이걸 보통 재무에서는 재무관리체계에 대동맥줄기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저 혼자 쓰는 표현이고, 보통 뭐라고 보통 재무관리체계에 나오냐면 투하자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Invested Capital, 보통 IC라고 하는데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투하자본이 제가 표현했던 대동맥줄기가 그 투하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투하자본은 심플하게 바꾸면은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죠? KPX와 재고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워킹 캐피탈, 그리고 마지막 캐시, 요거를 기업에 뭐라고 하는 거죠?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서큘레이션이 잘 돌아야 우리 배웠다시피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날 거고요. 제가 저번에 재무상태표 처음에 이제 퀵하게 한번 리뷰할 때도 설명했지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요거 구분해서 1년 내 현금화되는 게 유동자산이고 1년 내 돈 나가야 될 금이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에 비해서는 유동자산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보통 재무책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정상적인 어떤 노멀 오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그렇게 썩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1년 내 갚아야 된다라고 유동부채가 돼 있지만 거기에 상당수가 단기 차입금인데, 보통 금융기관들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1년 내 만기가 도래도 그 단기 차입금을 계속해서 리파이낸싱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만기 연장을 해준다고. 그러면 솔직히 단기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갚아야 될 차입금이 실질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1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당장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유동비율 1이 안 되는 기업들 은근히 꽤 많이 있어요. 회사가 노멀 오퍼레이션 돌아가는 기업이다. 유동비율은 분석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 업계가 힘들거나 그 회사가 힘든 상황이다. 그럴 때는 유동비율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유동부채에 비해서 유동자산이 한 1.5배 이상 있으면 유동성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2배가 넘어가면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기업이라 통상 말은 하거든요. 그 정도만 본 체크하시고요. 제가 솔직히 유동성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회사가 힘들다, 부실이 있다라고 신문에 뉴스에 뜨면 그런 기업은 분석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냥 관심을 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상적 기업을 다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근데 괜히 막 잡주들 가가지고 힘든데 거기 가서 막 한계 기업에서 짜릿함을 느끼고 있다. 사람의 성향이 문제입니다만은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정상적인 기업들의 이 대동매출기 분석, 자 뭐가 있었다고요? 캐시, 채권, 재고, KPX예요.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 할 거냐면 요 재고 채권 분석에 포커스 맞추는 강의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 채권을 내가 분석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는 재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 자산 하면은 여러분 보통 많이 우리 분석책에서 언급하는 여러분들 내용 중에 요 지표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재고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안 들었으면 오늘 들은 거고. 일단 들어봐요. 일단 오늘 재고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 우리 재무상태표 자산 쪽 재고. 재고가 뭐예요? 뭐를 재고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재고라고 그래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 그럼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재고로 갈 수도 있고 뭐로 갈 수도 있냐면은 유형자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토지를 샀는데 토지를 팔려고 거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부동산 매매, 통상 부동산 시행사라고 하죠. 그 시행사가 토지를 샀어. 그럼 얘는 이걸 쓰려고 여러분들 뭐다 산 게 아니죠. 팔려고 산 거죠.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재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행사 재무상태 가보시면은 자산 쪽에 재고자산 쪽에 용지라고 돼 있어요. 팔 거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같이 토지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럼 뭐로 가는 거죠? 그건 유형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회계 처음 배울 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도 처음 회계 배울 때 뭐 그렇구나 넘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물론 저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토지가 여러분 재고로 가는 경우하고 이걸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재고로 가는 경우랑 유형으로 가는 경우랑, 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회계는 돈을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무슨 처리 하셔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시점이 언제 처리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수익이 창출될 때 대응시켜서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했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재고자산으로 내가 어떤 자산을 분리했다. 그럼 이건 언제 비용으로 처리가 될까요? 내가 이거 팔려고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팔 때 매출 인식할 때 한 방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사용하겠다. 그럼 배웠지만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수익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산이. 그러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뭐로 비용 처리하셔야 돼?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를 재고로 가지고 있냐 아니면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의 뭐가 달라지는 거죠? 손익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고는 팔려나갈 때 매출원가로 한 방에 비용 처리되고, 내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순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